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우 사이언스TV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론화학 반응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반응속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반응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과정에서 반응물은 점점 줄어들면서 생성물은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느냐 느리게 일어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반응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속도의 정의는요, 단위 시간당 반응물의 감소량 또는 생성물의 증가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반응물이 빠르게 감소하느냐 느리게 감소하느냐 그것을 보는 거고, 그러면 이 반응에 의해서 생성물은 만들어질 거니까 양이 늘어나겠죠. 그럼 양이 늘어나는 것이 빠르게 늘어나느냐 느리게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의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자, 지금 빨간색의 반응물과 파란색의 생성물이 있습니다.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물의 처음 양에서 점점 양이 줄어갈 거고요. 생성물은 처음에는 없다가 점점 양이 늘어갈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시간 t1과 t2 사이의 변화를 본다라고 하시면, 반응물은 t1일 때 a1의 값을 가지고 t2일 때는 a2의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생성물은 t1일 때는 b1의 값을 가지고 t2일 때는 b2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때 반응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응 속도와 생성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응 속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반응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응 속도 VA는요, T2-T1분의 A2-A1의 농도의 변화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응물의 경우에서는 양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변화량이다라고 해서 나중값 빼기 처음값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의 값이 작고 처음의 값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면 작은값에서 큰값을 빼기 때문에 음의 수가 나올 거고요. 하지만 반응속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의 값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는 항상 마이너스의 값을 붙여줘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의 값이 나오도록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델타 t분의 델타 a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B를 기준으로 한 생성물을 기준으로 한 반응속도 VB는요, T2-T1에서 B2-B1의 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생성물은 처음은 양이 작다가 점점 양이 늘어날 거니까 나중의 값은 양이 많을 거고 처음의 값은 양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양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양의 값이 나올 거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를 따로 붙일 필요가 없더라. 즉 시간에 따른 반응물의 농도 변화, 생성물의 농도 변화로 얘네들을 반응 속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의 지수배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전에 봤던 반응의 결과로서 반응의 속도를 얘기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통한 반응 속도를 구할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농도를 가지고도 반응 속도식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응 속도식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H2와 I2가 만나서 두 개의 HI가 되고 있죠. 그런데 H2의 농도가 많고 I2의 농도가 많을수록 반응이 더 잘 일어나서 두 개의 HI가 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H2의 농도와 I2의 농도가 반응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네들의 농도의 값을 반응식에 넣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도는 H2와 I2의 농도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 많아지게 되면 농도가 높아지고, 농도가 높아지면 입자가 서로 충돌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입자가 충돌을 해야지만 얘네들이 서로 결합을 하거나 반응을 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충돌들을 우리는 유효 충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효 충돌이 많아지니까 얘네들의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 자, 농도에 비례해서 반응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례하는 식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여기에 등호로 바꿔주고 비례상수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즉 속도 V는 K 비례상수에다가 H2의 농도 곱하기 I2의 농도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어떻게 되느냐, 지수배에 비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수배다라고 하는 것은 얘의 농도에 몇 승이 되느냐, I2의 농도에 몇 승이 되느냐, 이렇게 임의의 상수를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가 몇 승이 되는지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번의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반응 속도를 구해봤습니다. 이 정도 농도일 때는 반응 속도가 이만큼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농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미지수 알파와 베타와 그리고 K를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시느냐? 먼저 A의 농도가 동일한 1번과 2번 실험을 통해서 B의 농도를 2배로 올린다면 반응 속도는 몇 배가 빨라지느냐? 4배가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의 농도를 2배로 올리면 얘는 4배, 3배로 올린다면 9배, 4배로 올린다면 16배가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베타다라고 하는 값은 제곱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수배에 비례하기 때문에 단순히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2배가 될 때마다 얘네들은 지수배, 즉 2의 제곱배만큼 변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B의 농도가 동일한 이 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A가 2배가 된다라고 하시면 반응 속도는 몇 배가 되느냐? 2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농도가 2배가 될 때마다 속도가 2배, 즉 3배가 되면 얘도 3배, 4배가 되면 얘도 4배가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농도의 지수배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지수의 값은 우리가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K의 값을 계산해 보시면 A의 농도의 값과 B의 농도 값이 정해져 있고 속도의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데이터 값이든 상관없이 하나의 데이터 값에서 A의 값, B의 값, 그리고 V의 값을 여기에 넣었을 때 미지수 K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지수를 먼저 구해놓고 K의 값을 따로 더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알 수 없었던 알파와 베타와 그리고 K의 값을 다 구하셔서 완벽한 농도에 의한 반응 속도식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 속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반응 속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응물의 농도 변화와 생성물의 농도 변화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또 농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농도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농도는 각각의 반응물의 지수배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지수배에 대한 식은 반응의 데이터를 가지고 구하셔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래의 주소로 얼마든지 연락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